자, 99년생이 집을 산 사연은 영끌보다 전월세가 더 무섭다. 그러니까 전월세, 그러니까 전세는 그 전세 사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월세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지니까 또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영끌이 낫다. 영끌, 전세, 월세 어떤 게 과연 맞냐? 이걸 가지고 오늘 한번 저기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1994년생 임모 씨가 최근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에 전용 면적 59, 약 24평 아파트, 소형 아파트를 샀습니다. 사회 초년생은 오피스나 빌라로 세입자로 들어갈까 고민하다가 일단 전세 사기 무섭고 월세 너무 또 많이 올랐잖아요. 비싸고. 그래서 차라리 대출 이자를 내고 아파트를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해 매입을 결심했다는 거죠.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여파가 여전한 가운데 차라리 안전하게 내 집을 사겠다는 20대가 늘고 있다. 특히 전세 사기 우려뿐 아니라 월세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안정적인 형태 주거 유형을 선호하는 현상이 젊은 층 사이에 확산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대 비중이 올라간다는 건데 보시게 되면은 7월하고 8월하고 이제 9월 3달 동안 보게 되면 주택 매입 현황이 36,000 가구에서 8월에 39,000 거의 4만 가구까지 늘었다가 37,000 가구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매수 자체는 줄었는데 20대가 매입한 비율 1,600에서 1,680으로 그리고 9월 달에는 전체 매수는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20대는 1,736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20대가. 그러니까 20대의 비중이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 20대가 이렇게 집을 영끌을 해서 집을 사게 되면은 이걸 영끌러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걱정을 하거나 또는 뭐 욕을 하거나 안 좋은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릴 줄 알았어요. 이걸 되게 불쌍하게 볼 줄 알았는데 광고하지 마라. 투기꾼 집 안 팔리니까 어디서 젊은이들한테 떠넘기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좋아요가 한 2개 이런 댓글 같은 경우는. 근데 어떤 댓글이 보이냐면 나이가 어려서 은행 대출 받아 집을 사게 되면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 경제관념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세금부터 지출되는 돈을 생각하면 흥청망청 돈을 못 쓴다. 그래서 원룸 빌라 월세 살면서 이것저것 지출되는 돈을 따진다면 아마 비슷할 거다. 그리고 이 나라에 내는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정치 경제 뉴스가 눈 귀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지출은 비슷한데 경제에 눈을 뜨기 시작할 거라는 이런 댓글에 좋아요가 많이 달리고 또는 1990년 저 사람은 앞으로 10년, 20년 후 집을 사지 않은 친구들과 엄청난 자산 차이를 비교할 거다. 주담대 받는 건 무서울 게 전혀 없다. 안 해봐서 두려움 뿐이다. 그러니까 이런 댓글에 좋아요가 많이 달리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고서 지금 집을 사게 되면은 이 대출 이자 때문에 허덕일 거다. 전월세 사는 사람이 승자라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이제 유튜브나 카페나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전월세가 승자라는 댓글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진짜로 전월세를 지금 사시는 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 진짜로 행복하냐 이거예요. 진짜로 본인들이 승자로 생각하냐. 나 이걸 한번 묻고 싶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20대 또는 30대 초반에 만약에 열심히 산 사람이 현금을 좀 모았다고 가정을 하고 이 사람이 집을 샀을 때 과연 어떤 케이스로 나누는지를 한번 제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현금 1억 5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매가가 5억에 전세가 3억인 주택을 내가 살려고 그래요. 아까 일산 집 같은 경우가 매매가 뭐 5억에 전세 3억짜리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 주변에. 그래서 요걸 예를 들면은 이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를 사러 현금 1억 5천에 대출 1억 5천을 받으면 3억이 되죠. 이 전세 자금 3억이 됩니다. 그래서 금리 4%를 받으면 매달 이자를 50만 원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출이 내 돈 50만 원 지출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이 전세 3억을 월세를 살아요. 그러면 보증금 1억 5천 있으니까 보증금 1억 5천을 넣고 월세를 갖다가 내가 매달 60만 원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지출은 매달 6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거를 무리해서 누가 집을 샀어요. 그래서 현금 1억 5천에 대출 3억 5천을 받아야 돼요. 내가 돈 1억 5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금리를 제가 좀 높게 잡았어요. 이게 1주택자면 훨씬 더 낮은데 4.5로 잡았어요. 일반 대출로. 지금 대출. 이자를 약 130만 원 정도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 사람은 전세나 월세 사는 사람보다 70에서 75만 원 정도를 더 내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1년을 계산하면 약 한 900만 원 정도를 내가 더 내는 겁니다. 1년에. 그러면 5년을 계산하면 4,500만 원을 더 내는 겁니다. 그런데 1년에 4,500만 원을 더 내면 자, 5년 동안 4,500만 원을 더 내는 거예요. 전월세 하는 친구보다. 5억짜리 집이 5년 있다가 5억 5천이 된다면 이게 본전인 거예요. 10% 오르는 거거든요.
이 10% 오르는 거에 대한 자신이 없냐고요. 이건 오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유튜브를 보고 재테크를 공부하는 게 5억짜리 집을 사서 더 많이 오를 거를 찾을 때를 찾아서 재테크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5억짜리 집을 5억 5천 이상 받을 거에 대한 자신은 확실하게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전월세 사는 친구가 본전하더라도 내 집에 거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집에 거주하는 거하고 세를 사는 건 하나가 땅 차이입니다. 내 마음대로 꾸밀 수도 있고요. 자기 집이라고 하는 걸 살아보면 아는 거거든요. 얼마나 편하고 나중에 이사 갈 때도 얼마나 편한지 내 마음대로 시기 조정할 수 있고 전월세 살면 날짜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자, 본전이면 1번입니다. 1번. 본전이면은 이 1번 케이스, 2번은 6억에서 한 7억이 되는 게 2번입니다. 그리고 3번은 8억에서 9억 정도 되는 게 3번. 이 사람은 대단히 성공한 거지. 성공. 6, 7억은 이제 준수한 재테크를 한 거죠. 여러분들은 1번, 2번, 3번. 이 중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해당이 될까? 그러니까 저희가 재테크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저희가 세미나를 해요. 저희 세미나를 여러분들 4번만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6, 7억 정도의 준수한 투자, 5년 있다가 6, 7억 정도 되는 거는 저 자신 있거든요. 우리 건구님 자신 있죠? 그럼요. 네, 대답 들어왔습니다. 자신 있다고? 이큰님 자신 있죠? 물론이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할 수 있는 준수한 투자는 할 수 있고, 그러면 전월세 사는 것도 훨씬 낫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8, 9억 이상의 성공을 거두기를 목표로 여러분 재테크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거 한번 정리해봤는데, 자, 준수한 투자. 전월세 사는 친구보다 6, 7억 정도, 5억이 6, 7억 정도 가는 거 투자하는 거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 흔하게 접하는 지역들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쉽고 당연하게 5년 있다가 좋아지는 곳을 사게 되면은 최소한 준수한 5억이 6, 7억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5년 있다 교통이 좋아지는 것. 뭐가 있을까요, 교통? 너무 많습니다. 좋아질 만한 지역들이 네. GTX라든지 그다음에 뭐 별내선 개통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방 쪽에서도 보면 이런 광역철도들이라든지 복선천철도 한 17군데가 전국적으로 사실 개발이 되는 지역들이라고 하면 그 지역 중에서는 지하철이 없던 곳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자기가 가는 예를 들어 서울의 중심 쪽에 가는 게 1시간 반이 걸렸는데 앞으로는 30분 걸리는 지역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수요가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 수요로 인해서 당연히 가격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5년 있다가 또는 5년 전후에서 업무타운이 들어서는 곳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최소 준수한 투자 이상을 하지 않을까요? 5년 있다 업무타운이 들어선 거 어디 있을까요? 일단은 서초구에 보면은 정보사부지 특공에 들어가서 아마 3년 안에 완공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네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서울역 주변에 북부 역세권 개발도 원래 착공하면 3년 안에 3, 4년 안에 완공이 될 거고. 거기도 업무타운 들어서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국제업무지는 얘기할 거리도 없고 부산은 너무 많으니까. 네. 그 이외에도 강동구에 보면은 고덕 비즈밸리 같은 경우도 지금 건물들이 하나 두 개씩 들어서고 있고 5년 내면은 그 위용을 다 차지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군데 지역만 보더라도 그 이외의 지역들도 많은데 뭐 삼성동의 한전부지 같은 경우도 지금 터파기 공사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5년 내에 완공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러니까 아주 최상급지가 아니더라도 이런 업무타운이 들어서는 것도 상당히 많죠. 위례도 있고요. 위례도 이번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구리에도 들어오고 또 업무타운이 들어설 곳 주변만 가더라도 최소 준수한 투자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월세 20대가 이번에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5년간 공급 물량이 적은 곳,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적은 곳이라고 한다면은 또 여기도 아주 쉽게 좋아지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서울 안에서만도 한 15군데 정도가 돼요. 그 중에서 뭐 좀 우리가 눈에 갈 수 있는 지역들이라고 하면 강서구 쪽 같은 경우, 근데 강서구에는 이제 오래된 아파트들도 많이 있고 또 업무단지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호재도 굉장히 또 좋은 지역이에요. 노후도시 특별법에 해당도 되고, 그 다음에 뭐 마포 쪽이라든지 서대문, 그 다음에 동대문, 그 다음에 이제 노원 쪽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노후도시 특별법이 같이 뭐 중복돼서 적용이 될 수 있는 지역이죠. 입주 물량도 없는데 여기에 재건축까지 같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게 파급력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용산이라든지 이런 지역도 물론 전부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여기는 사실 뭐 입주 물량 이외에도 뭐 어마어마한 게 많은 지역이니까 그쪽은 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데만 투자하시더라도 준수한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2024년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방향 정도를 잡으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방향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5년 이번에 여러분들이 좀 2024년도 이렇게 좀 잡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가 초보자분들은 기다리되 경험을 이번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자체가 아파트 자체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70% 떨어졌다가 다시 90%로 회복했다가 지금 다시 또 조정기에 들어갔어요. 한 3, 4%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헷갈려요. 이 시장에서 초보자가 좋은 물건을 찾는 건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 차라리 이때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들어가지 말고 밖에서 관망하면서 여기저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6개월 내에 여러분들 정말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좀 기다리셔서 이번에 경험을 한번 하시고, 중급자분 이상은 매수 준비를 하세요. 이번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정말 좋은 기회가 열립니다. 정말 내년에는 신혼 특례가 또 나오면서 9억 이하의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고, 내년에 2024년도에 여기 개통하는 지역이 또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중급자 이상 분들은 올 하반기일지 내년 상반기일지 모르겠지만 바닥을 찍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좋은 물건을 살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아파트하고 비아파트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상승했다가 떨어졌어요. 70%로 100까지였다가 70으로 다시 90으로 올랐다가 다시 또 조정이 돼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확실히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도 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근데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100으로 갔다가 70으로 떨어진 상태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정부에서 추구하는 건 뭐냐면 오르는 것도 원하지 않고 떨어지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비아파트를 아파트처럼 요만큼 끌어올릴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활성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 투자 같은 경우는 요 박스권을 생각하면서 살펴봐도 되지만,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이렇게 살릴 거를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분들 아까 기다리셔도 된다라고 공권님이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여러분 생길 거기 때문에 비아파트가 가장 싸고 가장 좋은 물건 많고 좋은 지역이 찾기 되게 좋은 시장이 열려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약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 비아파트 이런 구분하셔라. 아파트가 박스권에 움직인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은 재건축이 진행이 된다거나 용적률을 또 인센티브를 받아서 지금 기존에 개발되는 그 사업성보다 좀 더 좋아진다거나 이런 변화가 생기는 지역들은 박스권을 뚫고 특별한 어떤 흐름들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급자분들은 매수 준비를 하라는 게 그냥 아파트 박스권에서 움직이니까 그냥 계속 지켜보는 게 아니라 그 특별한 호재를 갖고 있는 다른 거와 차별화되는 지역들, 물건들을 잘 선택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찍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라이브를 하는 겁니다. 이 박스권을 뚫을 지역을 찾아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죠. 권고대님과 그렇게 열심히 목청껏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출 받아가지고, 이자를 많이 내. 그죠? 금리가 높으니까. 근데 그래서 이자를 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비를 안 해야 돼요. 줄여야죠. 그럼 소비를 줄여요. 그럼 소비를 줄이면 경기가 어떻게 돼요? 안 좋았죠. 불경기로 가요. 그럼 불경기 가면은 정부에서 금리를 어떻게 해요? 낮춰요. 그럼 낮추면 다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가 너무나 뻔하잖아요.